형부 혼자 주무세요?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 선 수경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죠. 얇은 잠옷 사이로 드러난 어깨선이 숨을 멈추게 했어요. 수경 씨, 이 시간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거든요. 선풍기 바람에 흔들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팔에 닿았습니다. 물 마시러 나왔는데 불 켜진 거 보고요. 잠 안 오세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처음 맞는 여름밤이었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어요. 그녀의 숨소리도 내 심장 소리도 그 사이 어딘가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름이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 될 줄은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병원에 간 지 벌써 열흘째였죠. 빈집은 생각보다 컸고 정막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형부, 일어나셨어요? 수경이 손님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은 모습이었어요. 긴 티셔츠 하나만 걸친 차림새. 맨다리가 길게 드러나 있었죠.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응. 커피 마실래? 그녀가 식탁으로 다가왔어요. 의자를 빼는 소리, 앉으면서 내는 작은 한숨.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커피잔을 건네는 순간 손가락이 스쳤어요.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죠. 수경은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촌동생이라는 이유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됐죠. 병간호를 도와주겠다며 짐을 가져왔어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이상한 감각이 찾아왔어요. 그녀의 존재가 자꾸 의식됐습니다. 빨래를 널 때 보이는 속옷, 샤워 후 욕실에 남은 비누향, 밤에 들리는 뒤척임 소리. 평범한 일상이 낯설게 느껴졌죠.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수경이 냉장고를 열 때마다 티셔츠가 살짝 올라갔어요. 허리선이 드러났죠. 나는 시선을 고정한 채 계란을 깼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토스트를 베어 물었어요. 입술에 버터가 묻었죠. 혀끝으로 핥아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마셨어요.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좁은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죠. 그녀가 그릇을 씻으면 내가 받아서 닦았어요. 팔이 부딪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엔 그녀가 먼저 비켜섰죠. 좁네요, 여기.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더워졌어요. 선풍기를 틀어도 소용없었죠. 그녀가 거실 소파에 누워 책을 읽었습니다. 발을 구부린 자세. 반바지 끝자락이 위로 밀려 올라가 있었어요. 허벅지가 훤히 드러났죠. 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숨을 고르려고요.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책장을 넘기는 손, 무심히 흘러내린 머리카락, 발가락을 까딱이는 움직임.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가 샤워를 했어요. 욕실 문 틈으로 물소리가 새어나왔죠. 길고 부드러운 물줄기 소리.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어깨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 하얀 피부.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샤워를 마친 그녀가 나왔습니다. 물기가 덜 마른 머리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죠. 묽은 향이 복도를 가득 채웠어요. 그녀가 지나가면서
내 옆을 스쳤습니다. 축축한 온기가 전해졌죠. 먼저 들어갈게요. 내일 봐요. 그녀가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했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 너머에서 그녀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불 스치는 소리, 뒤척이는 기척. 귀를 막아도 들렸죠. 선풍기 바람이 얼굴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죠. 손님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복도에 섰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죠. 다시 올렸다가 또 내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서 있었죠. 잠옷 차림, 축 늘어진 어깨끈, 놀란 표정. 우리는 말없이 마주 봤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숨소리만 섞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그날 밤 이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말은 줄고 침묵이 늘었죠. 그 침묵 속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또 마주 앉았어요. 수경이 우유를 마셨습니다. 입술에 하얀 자국이 남았죠. 손등으로 닦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나는 황급히 신문을 펼쳤죠. 병원에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회복이 더딘 편이라고 했죠. 몇 달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요.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경이 부엌에 서 있었죠. 앞치마를 두른 모습,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머리를 뒤로 묶은 목덜미가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형님은 어때요? 응, 괜찮아. 조금 더 있어야 한대.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말했죠. 그럼 나도 더 있어야겠네요. 말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수경이 반찬을 집어 내 앞에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스쳤어요. 뜨거운 전율이 팔을 타고 올라왔죠. 설거지를 또 같이 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섰어요. 어깨가 닿았죠. 그녀가 비키지 않았습니다. 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소리만 계속 흘렀죠. 밤이 되자 거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수경이 소파 끝에 다리를 모으고 앉아 있었죠. 발목이 가늘었습니다.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이야기였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했죠. 3년을 참았지만 결국 떠났다고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식은 지 오래됐다고요. 병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다고요. 말하면서도 변명 같았습니다. 외로우셨겠어요. 그녀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외로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죠. 혼자 자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던 날들. 그 모든 시간이 외로움이었어요. 수경이 소파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내 쪽으로 완전히 몸을 틀었죠. 무릎이 내 다리에 닿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죠. 라디오에서
느린 음악이 흘렀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떨렸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내 손이 먼저 움직였는지, 그녀의 손이 먼저 다가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닿았죠. 엄지손가락 끝이 서로 스쳤어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요. 하지만 그 가벼움이 전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전기가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숨이 막혔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겠죠.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부드러웠고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라디오 소리도 선풍기 소리도 멀어졌죠.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수경이 눈을 떴어요. 나를 바라봤죠.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멈추지 마세요. 나도 외로웠어요.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녀도 힘을 줬어요. 손가락이 서로 얽혔죠. 완전히 단단하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 다 놓지 않았어요. 더 세게 쥐었죠.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만 잡은 채로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리는 시보가 울렸어요. 수경이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일어섰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흔들렸어요. 나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뜨거웠죠.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벽 너머에서 그녀의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입을 스치는 소리, 긴 한숨. 그녀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풍기가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하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이 여름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손을 잡은 다음 날,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수경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메모만 남아 있었죠. 장 보러 나갔어요. 짧은 글씨였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허전했어요. 아니, 허전함을 넘어서 공허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존재가 집 안가득했는데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돼서야 돌아왔어요. 장바구니를 든 모습.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내 눈을 피했습니다. 부엌으로 바로 들어가더니 요리를 시작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는 온통 부엌 쪽으로 가 있었죠.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녀의 발소리. 점심을 차려놨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상을 식탁에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그저 삼키기만 했습니다. 오후 내내 각자 방에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바람이 땀을 식혔지만 속은 더 답답했어요. 저녁 무렵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금세 빗줄기가 쏟아졌죠. 거센 빗소리가 창문을 때렸습니다. 형부, 정전됐어요.
수경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방에서 나온 모양이었죠. 집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선풍기가 멎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멈췄죠.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지는데 수경이 다가왔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죠. 가까웠습니다. 바로 옆이었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흐릿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죠.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땀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죠. 양초 있어요? 응, 찾아볼게. 함께 찾았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이 자꾸 부딪혔어요. 어깨, 팔, 손 등. 스칠 때마다 전율이 왔죠. 양초를 켰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몇 개를 세웠어요. 흔들리는 불빛이 그림자를 만들었죠. 그녀의 얼굴에도, 내 얼굴에도요. 창밖으로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온 집안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어요. 천둥 소리가 귀를 쨍했죠. 수경이 움찔했습니다. 천둥을 무서워하는 모양이었어요. 소파에 앉았죠. 무릎을 꼭 껴안고요. 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가까이요. 양초 불빛이 우리 사이를 비췄어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거세고 시끄럽고 끝없이 쏟아지는 소리. 그 속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죠. 그녀의 향기가 났습니다. 땀과 섞인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향. 어둠 속에서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숨을 쉴 때마다 그 향이 들어왔죠. 번개가 또 쳤습니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았어요. 반사적이었죠. 천둥 소리가 울렸고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어요. 천둥이 지나갔는데도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도 나를 봤어요. 양초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짝였죠.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웠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녀의 뺨에 닿았죠. 뜨거웠어요. 땀으로 축축했고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았어요. 긴 숨을 내쉬었죠.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요. 속삭임 같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가까이 기댔습니다. 알아. 나도 속삭였어요. 알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가볍게요. 스치듯이요. 그녀가 숨을 멈췄어요. 나도 멈췄죠. 다시 닿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깊게요. 그녀의 입술이 부드러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내 입술도 떨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빗소리만 계속됐죠. 양초가 타들어갔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맞댄 채로요. 길게, 오래요.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비 오는 밤인데도요. 땀이 더 흘렀어요.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로 올라왔죠. 식지 않는 열기였습니다. 결심했어요. 이 여름을, 이 순간을 끝까지 가기로요. 돌아갈 수 없다면 멈추지 않기로요. 양초가 꺼졌습니다.
어둠만 남았죠. 하지만 우리는 보였어요. 서로의 온기로요. 숨소리로요. 빗소리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손님 방이었죠. 옆을 봤습니다. 수경이 누워 있었어요. 등을 보인 채로요. 이불이 허리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얀 등이 드러나 있었죠. 어깨뼈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생겼어요. 숨 쉬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그녀의 등에 살짝 닿았죠. 따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척추를 따라서요. 그녀가 움찔했습니다. 깨어 있었던 거예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몇 시예요? 8시쯤. 짧은 대화였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둘 다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죠. 수경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일으켰어요. 뒷모습만 보였죠.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죠. 긴 샤워였습니다. 나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모습.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수경이 나왔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모습. 가운을 입고 있었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 부엌으로 갔어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옷을 주워 입었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더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부엌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으로 갔어요. 수경이 등을 보이고 서 있었죠. 어깨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뒤에서 안았어요. 조심스럽게요. 그녀가 움찔했지만 밀어내지 않았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그녀의 목덜미에 묻었어요. 샤워 후 비누 향이 났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닿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갑고요. 형부. 응.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커피가 끓어넘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경이 몸을 풀었어요. 불을 껐죠. 나도 손을 놨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말없이요. 젓가락 소리만 들렸죠.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아내가 통화하고 싶다고 했죠. 여보 몸은 좀 어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없었어요. 피곤해 보였죠. 별일 없냐고 물었습니다. 집은 괜찮냐고요. 수경이가 잘 돌봐주냐고요. 응, 다 잘 돼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진실이기도 했죠. 집은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수경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병원 가봐야 하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가면 된다고 했죠. 오늘은 쉬고 싶다고요.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아내를 보기 싫었던 거죠. 그녀 옆에 있고 싶었어요. 수경 곁에요. 오후가 흘렀습니다.
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죠.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수경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꼭 쥐었죠.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세게 잡았어요. 후회해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후회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이요. 저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요. 그녀가 채소를 썰면 내가 고기를 구웠어요. 입을 맞추기도 했죠. 중간중간요. 밥을 먹다가도 손을 잡았습니다. 식탁 아래에서요. 발도 겹쳤어요. 자연스럽게요. 설거지를 할 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대고 있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죠. 뒤돌아보지 않고요. 밤이 됐습니다. 또 손님 방으로 갔어요. 함께요.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요. 이불 속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꼭요. 그녀도 나를 안았죠. 숨소리만 섞였어요.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괜찮을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더 세게 안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화냈어요.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죠. 우리를 비췄습니다. 수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눈물인지 빛의 반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맞춤했어요. 길게요.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죠. 이 여름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오늘 밤은요. 선풍기가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땀을 식혔죠. 하지만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그녀가 내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였어요. 나는 천장을 봤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부부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밤에는 한 침대에 누웠죠.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달랐어요. 어느 날 아침 마당에 나갔다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빨래를 널던 그녀가 나를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죠. 요즘 집에 누가 있던데요? 아, 처제가 잠깐 와 있어요. 아내 간호 때문에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아는 듯한,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경에게 말했죠.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친언니였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수경이 거기 있지? 바꿔봐. 수경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그녀가 받았어요. 얼굴이 굳어졌죠. 네, 언니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려고. 변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작아지고 떨리고요. 통화가 길었어요. 수경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대요. 목이 메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였어요. 나는 옆에 앉았죠. 손을 잡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갔어요. 혼자요. 수경을 데려갈 수 없었죠. 아내가 물어볼 게 뻔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수경이는 왜 안 왔어? 집에서 쉬고 있어. 피곤해 보이더라고. 거짓말이 자연스러웠어요. 무서웠죠. 이렇게 쉽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게요. 아내가 나를 빤히 봤습니다. 오래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죠.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던데 심장이 철렁했어요. 손에 땀이 났죠. 무슨 소리? 집에 젊은 여자가 있다고. 맨날 둘이 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죠. 아무 일 없지? 당연하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았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친 한숨이었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경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땠어요?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제가 나가는 게 나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요. 나가면 안 됐어요. 그녀가 없으면 견딜 수 없었죠. 안았습니다. 꽉요. 그녀도 나를 안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경도 뒤척였죠. 불안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어요. 아내의 친언니였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수경이 좀 집에 보내. 소문 안 좋아. 화면을 오래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경에게 보여줬죠. 그녀가 짐을 쌌습니다. 천천히요. 옷을 개고 가방에 넣고요. 나는 멍하니 봤어요. 말릴 수 없었죠. 며칠만 있다 올게요. 언제? 모르겠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현관까지 따라갔어요. 수경이 신발을 신었죠.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섰어요. 나를 봤죠.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았지만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입맞춤했습니다. 짧게요. 마지막인 것처럼요.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대문 열리는 소리, 완전히 사라지는 소리.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요. 선풍기만 돌아갔죠.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앉던 자리예요.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녀의 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베개, 이불의 공기 속에요. 모든 곳에서 그녀가 느껴졌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수경에게 전화하고 싶었죠.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방 문을 열었어요. 그녀가 쓰던 방이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의 베개를 안았어요. 향이 진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우는 게요. 이 여름이 끝났습니다.
그녀와 함께요.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느리고 무겁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경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나도 하지 않았죠.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집이 황량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커피 끓는 냄새가 없었죠. 저녁을 차려도 혼자 먹었습니다. 밤에는 빈 침대에 누웠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면회 날이었거든요. 아내가 조금 나아 보였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죠. 재활도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퇴원이요.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였죠.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억지로 웃었어요. 아내도 웃었죠. 하지만 둘 다 어색했습니다. 수경이는 잘 있어? 응, 집에 갔어. 언니가 부르더라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둡고 조용했죠.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죠. 수경의 번호를 봤어요. 오래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쉰 목소리였죠. 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어떻게 지내? 그냥요. 형부는요? 나도 그냥. 또 침묵이었어요. 할 말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보고 싶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켰어요. 떨리는 숨소리였죠. 저도요. 만날 수 있어? 어디서요? 우리 집. 하지만 아무도 없어.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1시간이 하루 같았어요. 분침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수경이 서 있었죠.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이 거뭇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었죠. 천천히요. 거실에 섰습니다. 마주 봤어요. 한참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나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다가왔어요. 거리가 좁혀졌죠. 안았습니다. 꽉요. 그녀도 나를 안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아. 그래도 나도 그래. 더 세게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요.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닦아줬죠.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입맞춤했어요. 절실하게요. 그녀도 받아줬죠. 간절하게요. 손님 방으로 갔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마지막일 수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꽉요.
눈을 마주쳤죠. 다음 주면 형님이 퇴원하신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알아. 그럼 우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끝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를 다시 안았어요. 더 깊이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죠. 우리를 감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멈추길 바랐죠.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어요. 어둠이 왔죠. 달이 떠올랐습니다. 수경이 내 품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천천히요. 옷을 주워 입었죠. 가야 해요. 응.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현관까지요. 신발을 신는 그녀를 봤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죠. 돌아섰습니다. 나를 봤어요. 눈물이 또 고여 있었죠. 사랑했어요. 과거형이었습니다. 끝났다는 뜻이었죠. 나도 입맞춤했습니다. 길게요. 정말 마지막처럼요. 손을 놓았어요. 천천히요. 손가락이 떨어졌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았죠. 바닥에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리 내어 울었죠. 이 여름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이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쓸쓸하게요.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똑딱똑딱. 끝나지 않는 소리였죠. 아내가 퇴원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죠. 재활이 잘 된 거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깨끗했죠. 내가 청소를 했거든요. 수경의 흔적을 지우려고요. 집이 깨끗하네. 응, 정리 좀 했어. 짐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았어요. 긴 한숨을 쉬었죠. 집이 좋네. 병원은 답답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지만요. 나도 웃어줬어요. 마찬가지로 억지였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아침에 아내와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죠.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밤에는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고 잤죠. 서로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수경이 요즘 연락 없더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그래? 바쁜가 보지.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던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겁게요.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직접적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죠. 미안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화내지 않았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알고 있었어. 뭐, 병원에서도 알았어. 사람들이 다 말하더라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고 있었다니요. 그동안 알면서도 아무 말 없었던 거였죠. 왜 말 안 했어?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아내가 나를 봤어요. 지친 눈빛이었죠. 우린 이미 끝났잖아.
오래전부터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진작에 끝나 있었죠. 그래도 미안해. 미안하긴. 나도 미안해.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요. 나도 너한테 잘 못했어. 관심도 안 주고 사랑도 안 하고. 그래도 내가 외로운 줄은 몰랐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이요.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죠. 수경이는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 끝났어. 그래. 아내가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요. 나도 결심했어. 우리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둘 다요. 다음 날 아침, 현관에 소포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열어봤죠.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수경의 글씨였어요. 형부, 읽어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사실은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언니가 부탁했거든요. 형부 옆에 있어 달라고. 외롭게 하지 말라고. 언니가 다 알고 시킨 거였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죠? 언니는 알았어요. 자기가 돌아와도 형부 마음이 안 돌아올 거라는 거려. 그래서 나한테 부탁했어요. 형부가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길 바란다고요.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꽉 쥐었죠. 저도 처음엔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가 됐어요. 형부를 사랑하게 됐어요. 진심으로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언니가 돌아왔으니까요. 언니도 형부를 놓아줄 거예요. 이혼 서류에 사인할 거래요. 형부,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편지 끝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경이 있는 곳이었어요. 안방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뭘? 수경이한테 부탁한 거.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응. 왜? 너 불쌍해 보여서. 혼자 있는 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이기적이었어. 하지만 널 사랑했어. 여전히.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요. 나도 울었죠. 나도 사랑했어. 과거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둘 다요. 떨리는 손으로요. 행복해. 너도.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챙겨서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혼자 남았습니다. 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자유로웠죠.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주소를 확인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그녀를 찾으러요. 이 여름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수경과이요. 주소를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외곽의 작은 원룸촌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호수판을 확인했어요. 302호. 맞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경이 서 있었죠. 머리가 짧아져 있었습니다. 단발로 잘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형부? 편지 받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문을 열어줬죠. 좁은 방이었습니다. 짐도 별로 없었어요.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이혼했어. 수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서류에 사인했어. 둘 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다 말했죠? 응. 미안해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거짓말 아니었잖아. 나중엔, 응. 나도 진심이었어. 더 세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그녀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요. 나도 눈물이 났죠. 안았습니다. 꽉요. 오래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여름이 완전히 끝나가고 있었죠. 같이 살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여기서요? 아니, 새로운 곳. 우리 둘만. 정말요? 응.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웃었습니다. 울면서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입맞춤했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 뒤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죠. 조용했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많지 않았죠. 둘 다 새로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부엌에서 그녀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테이블을 닦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웃었어요. 시시한 이야기를 나눴죠.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어깨를 부딪히면서요. 그녀가 장난을 쳤죠. 물을 튀겼습니다. 나도 받아쳤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렇게 웃는 게요.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손을 잡고요. 행복해? 응. 너는? 나도. 그녀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편안하게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었죠.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손을 잡던 날, 빗소리 속에서 입맞춤하던 밤 헤어지면서 울던 순간,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추억이었죠. 아픈 추억이지만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녀가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웠죠.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그녀와 함께할 내일이요. 벽시계가 없었습니다. 새 집에는요. 시간에 쫓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흐르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었어요. 여름의 열기는 완전히 식었죠.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이 사랑이 얼마나 갈지 몰랐어요. 영원할지 또 끝날지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했으니까요. 늦은 나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고요. 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더 소중했죠. 죄책감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요. 하지만 그녀도 원했던 거였죠. 내가 행복하기려.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용서받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용서하려고 했죠. 나 자신을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수경이 뒤척였습니다. 눈을 뜨더니 나를 봤어요. 미소 지었죠. 안 자요? 곧 잘게. 무슨 생각해요? 너. 그녀가 웃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조용히요. 달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포근하게요. 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요. 이제 가을이 왔어요. 새로운 계절이었죠. 우리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대담하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어떻게든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